반갑습니다. 그린월드 ABO 이무종입니다. 사업가의 자세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개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지만 우선 개인부터 한번 보자고요.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어지니까 개인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붙기도 하고 누군가가 안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잖아요. 그럼 많아지려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특히 여기 앞에 문영환 리더님은 보실 때마다 너무 샤블리하세요. 이렇게 이제 미소가 많으신데, 첫 번째,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미소가 아름다우시죠. 예.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나이 40이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과거가 본인의 얼굴에 그냥 드러나요. 맨날 짜증을 부렸다면 짜증이 있고, 맨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면 얼굴에 이제 성질 주름이 이제 딱 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가 내 옆에 오고 안 오고가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예요. 온화한 미소가 있고 평안한 미소가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게 미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있어요. 언어 문제거든요. 언어가 긍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글씨가 너무 이쁘죠. 긍정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름다우신 분이 계세요. 너무 반가워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너무 눈빛이 아름다우세요. 지금 쳐다보는 눈빛이 막 부담스럽게 아름다우신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긍정의 언어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치약을 권했다라고 했을 때, 치약 어때? 라고 물어보는. 좋은 질문일까요? 언어에서도 질문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때? 라고 물어보면, 가령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선을 보러 아까시죠. 선을 보러 갔어. 데이트, 첫 번째 소개팅을 갔어요. 소개팅을 갔는데 그 남자가 물어봐요. 이 집 어때요? 음식을 기껏 먹었는데 이 집 어때요?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맛있다는 거야?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긍정의 언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부정과 긍정 사이에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 중간 지역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치약 아메 치약 써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요, 고객의 반응은 어때요? 뭐 그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부정적인 대답이 이미 나와버린 거야. 질문법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긍정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긍정의 질문을 해야 돼요. 긍정의 질문. 심플하죠. 이 치약 뭐가 좋냐? 그쵸? 이 음식점의 분위기가 뭐가 좋았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질문법 자체를 너무 열린 질문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그럼 부정적인 대답에서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행동. 만약에 누군가가 만났는데 이러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말 걸고 싶을까요? 뭔가 힘들어 보이잖아. 지금 막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가가지고 컨택 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특유의 행동들이 있어요. 가령 이렇게 이제 목이 거북목이 된다거나, 아니면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니면 터벅터벅 걷는 거 있어요. 이렇게 터벅거리는 거. 뒤꿈치 끌어버리는 거요. 그런 자세를 취한다거나 하면은요, 누가 봐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을 물어보거나 맡길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오픈숄더가 되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총각이 없네. 총각. 지나가는 아가씨가 있어요. 지나가는 아가씨가 아주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오픈숄더하고 가슴을 이렇게 하늘로 내밀고 이러고 걸어가 수영장에서. 눈이 안 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좋은 눈이 안 가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신감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 저도 걸을 때 살랑살랑 걸어요. 조용조용히 걸어요. 거리 티도 안 나요. 최대한 펴요. 왜? 내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고민이 많을 때는 저도 죽어요. 오픈숄더가 안 되고 라운지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금방 알아요. 사장님 피곤해 보여요. 나 안 피곤했는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번째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번째. 외모를 꾸며야 돼요. 본인의 외모. 제가 옷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보고 할머니가 그거를 또 꼬매 놓으시죠. 찢어진 청바지도 패션이란 말이에요. 깔끔한 패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옷도 있어요. 물론 신혼 때는 잠옷을 안 입긴 하지만 잠옷도 있단 말이에요. 잠옷이 있고 노는 패션이 있고 비즈니스의 패션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패션이라고 그러면은요. 일명 제가 얘기하는 똥싼 바지거든요. 이렇게 궁뎅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아시죠? 이거 똥싼 바지 무릎 뽕 나오고 그거는 트레이닝복이잖아요. 트레이닝복은 언제 입는다? 집 안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왜 그걸 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냐고요. 근데 이거 외모 부분을 정확히 안 꾸며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도요 좋은 호감을 주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그 뭐 어린애가 사기를 치기 시작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하여간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보면 애가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옷이 바뀌기 전에는 대출이 안 되는데 옷이 바뀌니까 대출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꾸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가가지고 샴푸를 얘기해야 되는데 머리에 비듬서 해가지고 샴푸를 얘기할 수 없고 내가 가가지고 왁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외모를 꾸며야 되는데 우리는 꾸미지 않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러면 그냥 살면 되죠. 못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외모도 사업에 맞게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외관적으로 좋고 언어가 좋고 행동이 좋고 미소가 좋아도 그래서 사람이 와도요. 그 다음 게 안 되면은요. 왔다가 떠나요. 우리가 그게 딜레마 아니에요? 사람은 오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무슨 짓이냐고요. 공을 기껏 들어놓고. 그래서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이에요. 지혜라고요. 지식과 지혜는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셔야 돼. 경험을 쌓아서 내가 충분히 카멜레온처럼 내 내 파트너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자리에 GLT에서도 하시는 게 있죠. 기획을 하고 가르쳐주고 트레이닝시키고 이 이유가 지식과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지만 전체뿐이 아니라 내 퀄리티가 안 되면은요. 내 파트너는 나에게 배울 게 없어진다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스폰서님께 만약에 배울 게 없었다면 이 자리에까지 오셨겠냐고요. 근데 나는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스폰서님이 5년, 10년, 20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그냥 나는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저한테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서 성장하고 있는 저에게 원래 부자였지 않냐고. 기절할 일이에요. 지금의 제 모습만 보는 거야. 그냥 그 모습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부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장 과정을 하나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밥 사라 그래요. 제가 러시아에 같이 미팅을 갔는데요. 너무 편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 딱 갔는데요. 밥 먹는데요. 알아서 돈이 차차차착 나와요. 알아서 돈이. 벌써 본인들이 먹는 그 밥값이 딱딱딱딱 나오고 탁 테이블에 모여지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그치, 스폰서가 안 내나? 쟤는 돈 많이 버는데? 자, 그 분위기에서 자기 사업이 될 것 같냐고요. 안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홈미팅을 해, 센터 미팅을 해. 지금 이 자리에서 미팅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사업 하시는 게 아니세요. 자기의 홈미팅이 만드셔서 그 홈미팅에서 지식과 지혜를 전달돼야지 자기 사업이 돼요. 그때부터. 근데
주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스폰서한테 얹혀가려고 그러죠. 얹혀가니까 자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가지고 본인의 홈미팅을 만드시고 본인의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되는 거야. 그 전까지 스폰서는 수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일명 회사에서도요. 수습사원에게는요.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투자하는 게 더 많아. 여기 계시는 분들이 3%, 6%, 9%, 12% 크는 동안에 스폰서는요. 그분에게 투자한 게 더 많아요. 뭘로요? 시간. 쫓아가가지고 가르치는 스폰서의 지식은요. 그 비용을 다 뭘로 산정할 건데요. 근데 그걸 끝까지 얻어먹고 가겠다고요? 성장 죽어도 못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스로 하는 그 자세가 내가 키워가는 거잖아요. 내가 키워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메이 비즈니스 그래요. 그러면 이걸 키우는 목적은요. 개인의 성향을 높여주는 목적은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라는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라는 테두리가 나 하나가 퀄리티가 올라가고 옆에 있는 형제레그가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형제레그가 퀄리티가 올라가고 내 파트너분들이 퀄리티가 올라간다 하면 우리가 강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강해지면 그 안에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요. 이 그룹은 이 조직은 너무 좋아.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자, 등대가 바다에서 막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파도에서 등대를 보고 사람들이 오죠. 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등대가 안 보이는 망망대에서요. 이곳으로 올 때까지는요. 별자리를 보고 해가 뜨는 거 보고 나침반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나침반을 보고 막 이 파도를 뚫고 와요. 그럼 우리가 별자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등대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별자리를 보고 방향키를 보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걸 보고 와서 밝은 등대를 보고 여기에서 안착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네가 잘났어. 지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알거든. 내가 이거를 알거든. 내가 잘났거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왜? 등대가 안 보이는 거야. 지빛이 너무 강해서. 제가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나의 빛을 너무 많이 발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은 등대를 비춰줘야 돼요. 내가 등대로 가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이 등대가 뭐냐고요? 우리 시스템이라고. 우리 그린월드 시스템이라고요. 등대로 가고 있어라고 알려주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갈고 닦고 등대에 램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내가 조금 더 깨끗한 배, 멋진 배로 내가 스스로 꾸민 다음에 등대로 와. 등대로 내가 혼자 모이고 내 형제레그가 모여지면 이 등대에 있는 이 주위가 뭐가 되죠? 항구가 돼요. 그리고 항구가 밝아져요. 나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등대는요,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이 그린월드의 랜드마크, 주재 박사님, 박경현 사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그 등대를 보고 모여두신 배들이란 말이에요. 그 배 안에는 여러 명의 선원도 있고 승객도 있어요. 우리 고객분들하고 함께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배를 관리를 안 해. 내가 내 등대를 밝게 비춰주지 않아. 지가 잘났대. 라고 하면 항구가 어떻게 될까요? 항구의 기능을 못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는요. 전체가 다 그린월드라는 항구에 모여있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 자기의 배를 깨끗하게 멋지게 수리를 하시면서 그린월드라는 등대를 밝게 비춰주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